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하거나 거주할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사건입니다. 사업가 A씨가 있었습니다. 이 A씨는 홍콩과 한국을 왕래하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스위스은행에 금융계좌를 개설해서 현금 약 220억 원을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 금융계좌는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제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A씨는 이 스위스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A씨의 스위스 계좌를 적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A씨에 대해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도 통지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 통지를 받고서 홍콩에서 귀국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5년이 지나서 비로소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러자 검사는 A씨를 기소를 하는데요. 즉 조세범 처벌법 위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에 대해서 A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성됐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홍콩 체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참고로 공소시효는 뭐냐면 공소라는 거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재판에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재판에 회부를 하는 건데요. 그 회부하는 거를 이제 공소 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범죄가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공소시효를 지나서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죠. 그래서 A씨는 내 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된 이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아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과태료 통지를 했죠. 부가통지. 근데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고 벌금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이 과태료도 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별개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 A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 2심, 대법원 모두 유죄를 선고합니다. 1심에서는 벌금 25억 원이 부과가 됐는데요. 2심에서는 이 벌금이 2분의 1로 줄어서 12억 5천만 원이 선고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밝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뭘까요? 즉,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었던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아까 A씨는 뭐라고 주장했죠? 나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사업 목적으로 홍콩에 있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세무조사 및 과태료 통지를 A씨에게 했기 때문에 A씨는 이것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를 받은 때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32억 원도 성실 납부했기 때문에 1심의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봐서 2심에서는 그 벌금을 2분의 1로 줄여주고 이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건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